필라델피아 필립스가 잭 윌러와 연장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FA를 앞두고 잔류를 선택한 윌러와 필라델피아의 계약 내용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MLB.com의 마크 파인샌드 기자가 보도한 소식입니다. 필라델피아하고 윌러와 3년 1억 2,6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합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1,680억에 달하는 또 금액입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계약이고요. 2027년까지 3년 평균 연봉이 무려 4,2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연장 계약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역대 이 투수 연평균 최고 금액은 슈워저와 벌렌더가 세웠었던 4,333만 달러인데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계약을 맺은 윌러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끝나고 이제 FA 자격을 얻게 되는 윌러 선수인데요. 번스와 함께 선발 FA 최대어로 꼽혔습니다만 일단 이제 잔류를 선택을 했고 이제 선발 FA 대어를 원하는 팀들은 뭐 번스라든지 아니면 그 아래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프리드 선수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네요. 그렇죠. 이번 연장 계약에는 옵션이 없고 올 시즌을 끝나게 되면은 윌러는 서비스 타임 10년을 채우게 되잖아요. 필라델피아에서 5년 이상 뛰었기 때문에 10&5 권리를 갖게 되는 윌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전구단 상대 트레이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윌러 선수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스프링 캠프 초반부터 연장 계약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꾸준한 논의 끝에 개막 전에 계약에 합의할 수 있게 됐네요. 자, 윌러 같은 경우에는 2020 시즌을 앞두고 5년에 1억 1,800만 달러의 필라델피아와 당시에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때는 오버페이 논란도 약간은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때 류현진 선수도 FA 시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 꾸준하게 또 잘해왔었던 뭐 물론 부상은 있었습니다만 류현진 선수에 비해서 뭐 윌러가 뭐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이 계약이 1억 달러 넘는 계약이 나오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도 국내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잭 윌러가 물론 유망주 시절부터 정말 각광받던 선수였지만 이 매치 소속이었던 2015년 3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았는데 사실 재발로 인해서 거의 2시즌을 날렸었던 이 윌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산 성적이 5시즌 동안 44승 33패, 평균 자책점도 3.77, 다소 빈약한 성적을 가지고 FA 시장에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FA 직전 2시즌 동안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은 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검증되지 않은 투수에게 1억 달러를 넘게 썼다는 비판이 또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 이 윌러 선수 실력으로 모두 잠재워버리고 말았네요. 그렇죠. 2020년 물론 단축 시즌이긴 했습니다만 첫 시즌부터 평균 자책점 2.92를 기록하면서 커리어 처음으로 2점대를 달성을 했었고요. 이듬해 활약이 정말 대단했었죠. 213.1이닝을 던지면서 14승 10패, 평균 자책점도 2.78을 기록하면서 정말 뛰어난 성적을 거뒀었고요. 탈삼진 역시도 247개나 잡아내면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이영상을 탄 선수 뭐 코빈 번스기는 했습니다. 워낙에 이 피칭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번스 선수가 뭐 50이닝 가까이 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영상을 가져가기는 했습습니다만 어쨌든 이때부터 윌러 선수가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인정받기 시작한 순간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13승 6패에 평균 자책점도 3.61을 기록했고요. 이닝 역시도 192이닝이나 소화하면서 탈삼진을 200개 넘게 잡아냈었던 윌러였죠. 맞습니다. 이제 네 시즌 누적 WAR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19.6 그리고 팬그래프 기준 19.4인데요. 이게 네 시즌 동안 통틀어서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 전체 1위라고 하니까 윌러 선수 확실히 이제 이닝도 또 잘 먹고 또 삼진도 잘 잡고 평균 자책점도 낮다 보니까 이렇게 누적 성적 또한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윌러 하면 역시 가을 야구에서 활약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포스트 시즌에서 놀라와 함께 원투펀치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서 2년 연속으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을 이끌어냈었고요. 통산 포스트 시즌 성적이 11경기, 그중에서 10경기 선발로 나섰는데 4승 3패, 승패는 다소 아쉬웠습니다만 평균 자책점이 2.42밖에 되지 않고요. WHIP는 0.73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0.73 기록이 포스트 시즌 역사상 10경기 이상 선발 투수로 나선 선수들 중에서 최저 기록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가을 야구에서의 윌러, 빅게임 피처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선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윌러의 지난 5년 계약은 말 그대로 해자 중에 해자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올해 계약 빼고 이제 3년 계약을 덧붙이게 되는 거잖아요. 1억 2,600만 달러를 붙이게 되면 8년 2억 4,400만 달러의 필라델피아는 윌러를 쓰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래도 연평균 3천만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4,200만 달러 새로 이제 붙은 연장 계약의 연평균 금액이 좀 높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기간을 짧게 한 대신에 어쨌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연평균 금액을 크게 주면서 뭐 30대 후반까지는 커버하지 않도록 37살에 또 계약이 또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올해로 윌러가 34살. 와, 언제 이렇게 그러게요. 나이가 네. 먹었지? 네, 근데 37살까지 커버하는 계약이니까 팀 입장에서도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주고 대신에 평균 연봉을 높게 선수에게 챙겨주는 좋은 형태의 연장 계약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이제 FA 시장에서 에런 놀라와 7년에 1억 7,200만 달러의 재계약 성공한 또 필라델피아인데요. 올해 포함해서 이제 최소 4년간 원투펀치를 또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필라델피아도 4칠세 기준 페이롤이 2억 6천만 달러에 달하게 됐는데요. 돈 정말 많이 쓰는 거는 맞지만 이 윈나우 체제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가겠다는 의지가 좀 엿보이는 이번 연장 계약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거기에 더해서 뭐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기존 선수들에 대한 대우도 확실하게 챙겨간다는 거,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필라델피아가 당분간은 내셔널리그에서 컨텐더 중 한 팀으로 남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윌러 선수가 어쨌든 3년 연장 계약을 또 뒤에 붙였잖아요. 이제 다른 선수들의 계약 기간을 쭉 보더라도 뭐 리얼무토라든지 아니면 뭐 슈아버라든지 카스테야노스라든지 뭐 하퍼라든지 터너 이런 장기 계약을 맺은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계약 기간이 앞으로 3년 이내, 4년 이내에 또 다 끝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도 좀 어느 정도 계산을 한 것이 필라델피아 프런트에도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잭 윌러 사실 포스트 시즌 활약으로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평균 거의 100마일에 가까운 강속구를 뿌리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필라델피아에서 과연 이 우승을 이끌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윌러 선수의 연장 계약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과연 이 선수가 뭐 슈어저 벌렌더급의 뭐 계약을 받을 만한 선수인지에 대한 의견은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좀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뭐 그동안 해준 것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보상적인 측면에서 이 금액을 크게 줬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영상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